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살펴보는 이 부동산 흐름, 오늘은 서울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좀 증감률이 상승을 했고요. 매매 증감률 상승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징 지역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에 앞서서 뉴스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와 맞물려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수수료 이 현실화 방안을 두고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이거는 이제 확정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총 3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안, 자, 2안이 조금 유력해 보인다라는 언론 보도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6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자,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지금 수수료율이 매겨지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억에서 9억 원 이전에는 그 0.5 그 요율이었지만 이제는 그 0.2 안으로 가게 되면 0.4 구간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자, 그다음에 9억에서 12억 원, 자, 12억에서 15억 원, 자, 15억 원 이상, 그러니까 예전에는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0.9 이내 협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개편한 이안을 보게 되면 9억에서 12억은 0.5고요. 그다음에 12억에서 15억 구간은 0.6, 자, 그다음에 15억 이상일 경우에는 0.7 요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요 안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하니까요. 조속하게 요번 달 안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볼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주택을 매도하시거나 이제 그 취득하실 때, 자, 요렇게 변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첫 사전 청약 그 공공분양 연령대별 신청 비율을 보니까 3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제 특히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두 유형에서 모두 30대 신청자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하죠. 집값은 폭등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점수가 낮죠. 가점이. 그래서 외지가 난 지역은 30대, 40대가 진짜 청약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0대, 작년 같은 경우에 40대와 더불어서 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패닉바잉 현상이 이어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택을 지금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나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30대, 40대 뿐만이 아니라 10대, 20대의 이 주택 소유 비율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기존의 가점 청약제에서는 당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 30대가 이 사전 청약에 대거 지원한 것 같고, 일단 이 사전 청약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드릴 게, 지금 외지가 난 지역들, 좀 좋다라고 하는 지역들 대부분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잖아요. 자, 가점제를 좀 줄이고 이 추첨제를 좀 늘려야 사실 서민이라든가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이 당첨될 수 있다는 희망하에 뭔가 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이 아파트 청약, 자, 이거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대 40대 패닉바잉 현상이 일어나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택 가격 폭등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금이 되는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 10대 20대의 이 주택 취득을 또 도와주고 있는 현실이다. 또 그러다 보면은 주택은 또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런데 이제 세제 정책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세금 정책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집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적어져서, 자, 그리고 이제 가격은 너무 올라서 심적이든 물적이든 굉장히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지금 뭔가 많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현실이 자, 지금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서울 아파트 매매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6억에서 9억 원 사이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좀 혜택을 보고 조금 많이 거래가 될 수 있다. 즉, 이제 가격 상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는 정부에서 이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 우대의 폭을 지난달 1일 날 그 10포인트씩 높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가격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변동이 됐고요. 자,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자 6억에서 9억 원 구간의 매물이 부족해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예측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또 이제 그 또 변동될 여지가 큰 게 자 이것도 예전에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그 9억 1가구 1주택자 9억 원에서 이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을 개정 추진하면서 이 10억 원대 뭐 전후의 아파트들 자 고스란히 혜택을 보게 되면서 좀 시세가 좀 올라갈 수 있다.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9억에서 12억 원 자 1주택 소유자들이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법 시행 이전까지는 또 매각을 보류할 가능성도 높고요. 자 시장의 매물이 사라진다라는 것 자체는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일부 자, 이 잔금일을 조금 늦추기 위해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이 매매 가격을 좀 깎아주는 형식의 제안도 많이 하고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따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이 민감하잖아요. 지금 부동산 이 시장이.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예전에 6억 원 이하의 이 아파트들 자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실정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염두해 두시고 자, 이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말 그대로 서울 에서는 아파트 6억 이하 매물이 자 씨가 말라간다. 거의 많이 진짜 말라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하고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으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요번 주 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동향을 통해서 부동산 흐름을 좀 살펴보고 특징 지역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전주 대비 소폭 증감률 그러니까 증감을 했고요. 자 서울 역시도 전주 대비 0.15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휴가철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가을철, 이제 성수기가 또 이사철이고요. 또 이제 학군지를 찾아 나서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자, 이미 시장에서는 또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전 청약, 자, 당첨되실 분들은 뭐 당첨되겠지만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도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을철 시장에 또다시 이 폭풍이 한번 몰아칠 것 같은데요. 지금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좀 전주 대비 강한 모습을 이 강북권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강남권 역시 마찬가지로 전주 대비 좀 강한 모습을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번 주 특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광진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번 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동구 역시도 이 광진구가 붙어 있는데요. 자 요번 주에 지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광진구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강인하권에서는 강서구와 금천구가 좀 강한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송파구 전주에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주도하고 현재 이 대단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자 그런 지금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도 지금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 이제 송파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이 강남 3구의 또 하나 지금 이 서초구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서초구야 이 송파구가 지금 이 강남구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서초구에 대해서 오늘 좀 특징 지역 한번 살펴보고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광진구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광진구 건너편 쪽으로는 송파구고 바로 옆쪽이 이제 강남구죠. 이쪽이 이제 청담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주보고 있는 이 광진구인데요. 지리적으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당 지역의 특징이 뭐냐? 이 삼도심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자, 이 특징 지역 지금 전세가 대비 이 광진구는 전세가 대비 매매가 상승률이 비교적 낮았던 지역으로 이제 손꼽히는데요. 바로 옆이 그 우리 마용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성동구라고 있습니다. 이 성동구에 비해서 좀 이 광진구가 좀
굉장히 상승률로 봤을 때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 그 비교적 낮았던 지역으로 꼽혔던 광진구가 최근 이제 실수요자 및 투자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자, 특히 이 해당 지역 내에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한양 아파트라고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자, 될 만한 아파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용적률도 좋고 지분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강변에 또 접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 단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을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광진구 나쁘지 않잖아요. 또 한강과 인접해 있고요. 그래서 이 한양 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그다음에 이제 이 자양 7구역 재개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영향으로 자양동 일대가 지금 또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금주는 특히 이제 전철역이 인접해 있는 그 한강공원도 가까워서 선호도가 좀 높은 그 자양동의 현대 홈타운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자, 그런 단지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진구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자, 여기가 지금 잠실이고요. 이 한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제 광진구인데요. 이 광진구에 그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자양 한양 아파트라 그래서 이제 한강하고 인접해 있고요. 자, 이 해당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지분도 좀 넓고, 또 예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파트 용적률은 뭐 156%고요. 지분이 좀 크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107제곱미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실거래가가 2021년 13억 3,500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한 18억 5천 정도 선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방이 4개예요. 예, 평수가 좀 크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 달에 20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23억 정도의 매매 호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자, 이 자양 한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좀 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오게 되면은, 자, 여기가 이제 건대예요, 건대. 그래서 7호선과 2호선이 지금 크로스를 하고 있는 더블 역세권.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7호선 뚝섬 유원 지역이 있는데요. 자, 이쪽 주변에 이제 현대 홈타운이 좀 몰려 있어요, 이쪽에. 자, 요 현대 뭐 7차 아파트, 뭐 10차 아파트, 그 자양 현대 홈타운 8차 아파트, 뭐 6차 아파트, 하여튼 이쪽에 이제 현대 홈타운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일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좋다, 분위기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현대 6차 한번 찍어보고요. 자,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7월 달에 11억 7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됐는데, 지금 중층이 11억 7천 정도에 지금 나와 있는 실정이고, 자, 그 다음에 뭐 11억 4천에도 좀 나와 있네요. 자, 외지가난 지역 하면은 뭐 경기도나 인천 가더라도 10억 원이 훌쩍훌쩍 넘어가는 경향들이 높은데요. 하여튼 서울이라는 입지와 또 이제 한강변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요 3지역, 그러니까 업무 지역과 가깝게 있다라는 지역을 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와 실거주 입장에서 또 이제 아이들 학군을 조금 생각한다 그러면 이쪽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을 좀 많이 이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 주변에 보게 되면 그 자양 7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자양 7구역이 한 요렇게 될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도 모양이 요런 식으로 돼서,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자양 7구역이에요. 요 7구역이고, 지금 바로, 자, 옆에 이제 아파트 분위기 굉장히 좋다 그랬죠? 이쪽은 이제 투자와 관련된, 자, 그런 물건들이 많은 지역인데, 여기가 또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여기 한번 찍어보니까 단독주택이 18억 5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요 단독주택인가봐요. 요 모습이에요, 단독주택. 자, 요런 단독주택이 지금 18억 5천인데 대지 면적이 한 39평 정도 되고요. 자, 연면적은 한 40평 정도 된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18억 5천 정도 나와 있고, 지금 뭐 다른 또 주택을 눌러보니까 한 25억 원 정도의 상가주택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쪽 일대가 좀 덩어리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한 25억짜리 같은 경우에는 뭐 1 플러스 1에 또는 상가까지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덩어리가 한 20억 전후, 자 25억 정도 되는 물건들이 좀 포진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한 빌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번 보게 되면 좀 한 그래도 10억 원이 좀 넘는 선에서 좀 나올 것 같아요. 빌라는 한 10억 원이 좀 넘는 선에서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하나 있네요. 뭐 빌라가 12억 5천에도 나와 있고 12억 8천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한 가격대는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양동에서 좀 분위기가 좋은 일부 지역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 이 뒤쪽으로 뭐 중랑구라든가 동대문구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고, 자 그다음에 이제 노도강, 뭐 성북구, 예, 이런 지역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한강변 라인에서 개발이 가능한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또는 지금 현재 이 가격적으로 이 경기도 외곽이 아닌, 또는 인천이 아닌, 자, 그런 지역도 아닌데 이제 서울의 이 광진구라는 지역에서 그래도 한 10억에서 한 13억대 사이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것도 역세권이고 학군도 좀 괜찮은 편이고요. 또 주변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한강이 또 앞에 흐르고 있고요. 또 이제 삼도시 가 가깝다라는 장점, 자 그런 장점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쪽 일대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특징이고요. 자 그다음에 송파구도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쪽 지역이 이제 서초구예요. 서초구는 또 이제 정비사업 이슈도 있고, 또 이제 그 작년 하반기, 그 다음에 올 진짜 1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 서초구를 올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경부 고속도로 이 지하와 그 사업성, 이제 타당성 조사가 다시 시작이 됐고요. 자, 그 주변 일대에 뭐 서초구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비싸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반포 자이라든가 레미안 퍼스티지, 또는 이제 반포 서밋 등, 자 이런 아파트들 또 이제 매수세가 지금 증가세에 있고요. 자 여름철 휴가철로 인해서 거래가 다소 소강 상태이긴 했지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자 휴가는 거의 끝나가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역 일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물이 많지 않고요. 일단 다주택자들이 그 서울, 특히 이제 강남 3구에 대한 이 아파트를 좀 소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물건은 조금 없고, 자 이왕이면은 내가 여력이 된다, 자녀가 있다 그러면 또 증여가 많이 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진짜 이 덩어리가 큰 주택을 또 증여를 하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자녀의 재산이라든가 또는 소득 수준이 받쳐지는 상황에서 또 된다라는 점. 자 그러니까 이게 소액으로 증여하는 주택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런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자녀의 어느 정도 이 자금적인 부분과 소득 수준이 좀 받쳐져야만 또 이 증여라는 부분이 일어나는데, 남한테 주긴 싫고 일단은 나는 그래도 내가 좀 상황이 맞다 보면은 자녀한테 주는 경향이 깊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매매가가 지금 계속 상승세인 이 서초구인데요. 지금 유동성 자금이 일단 풍부해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상승되고 있는 이 서초구인데요. 뭐, 요 건너편에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뭐, 2023년 3월 달에 입주인데,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예, 굉장히 비싼 아파트고요. 바로 옆에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자, 이 건너편에 이제 그, 레미안 퍼스티지, 이 아파트도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인데, 자, 이 아파트 단지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그, 198제곱미터 좀 덩어리가 크네요. 지금 방만 5개짜리인데, 지금 굉장히 크죠. 방만 5개짜리, 예. 지금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 단지인데요. 아파트 전경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지금 평형대가 지금 55억 원에 지금 매매 호가로 나와 있는데, 2021년 7월달 저번 달에 50억 9천만 원에 12층이, 자, 이런 아파트들이 거래되고 있어요. 이런 아파트들이 22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매매 호가 60억 원에 나오고 있는데, 2020년 작년 12월에 52억 3천만 원에 또 거래가 된 물건도 있고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의 84제곱미터 자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매매 호가는 34억에 나와 있고요. 지금 7월 달에만 하더라도 36억, 35억, 34억 5천, 32억 4천만 원. 자, 그 다음에 5월 달에 32억 9천만 원에 다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비싼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누군가는 이렇게 매입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래도 꾸준하게 지금 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반포 자이아파트 있죠? 이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9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이제 한 10년이 넘어갔죠. 지금 16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매매 호가 44억. 자, 그리고 2021년 7월 달에 41억 5천만 원에 10층이 거래가 됐네요. 자, 이런 아파트들도 누군가는 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억 원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층이 좋으면 34층, 그러니까 34억, 35억에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매 실거래가는 2021년 6월 달에 30억, 5월 달에는 3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지금 어떤 외형을 갖고 있냐면 뭐 내부는 이런 식이고요. 외형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자, 84제곱미터 호가 한 35억, 34억, 31억 정도에 나와 있는데 지금 30억 정도에 이렇게 거래가 됐다. 자, 이런 비싼 단지들이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되고 있습니다. 저 이게 반포 서밋이라고 있어요. 이 서밋 아파트 같은 경우도 84제곱미터 자, 27억에서 29억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에 입주한 지 한 2018년도니까 이제 횟수로 보면 이제 4년차 아파트네요. 4년차 아파트. 지금 실거래가가 2021년 7월 달에 저번 달에 30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지금 매매 호가는 지금 저층은 29억, 28억 정도에 나오고 지금 보통 이제 층이 조금 좋다라고 하면 33억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물건은 많지는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비싸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들 지금 이렇게 실거래가가 되고 있고 호가는 그보다 조금 높여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광진구와 서초구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한강 주변 라인 쪽으로 조금 심상치가 않은데 일단 서초구와 광진구 그다음에 서초구는 뭐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는데 일단 최근에는 송파구와 이쪽 일대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정비 사업 이주수와 더불어서 지금 뭐 동작구의 사당이라든가 이수라든가 또는 서초구 지역 내에 또는 그 조금 멀리 원거리에 있는 지역들조차도 이 영향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 쪽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송파구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이 재개발과 이 재건축이 좀 될 만한 그 다음에 이제 한 20년 정도 전후에 이 준신축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구축 아파트겠죠. 예, 그런 아파트 20년 전후의 아파트들이 좀 움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신축부터 한 10년 전후의 이 아파트들이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 이끌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한강이라는 이 공통점을 두고 본다면 또 일자리가 지금 여기 강남구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서울 도심이고 이쪽이 여의도인데 자 지금 요 강남권에 일자리가 최대로 있는데 이 강남을 두고서 이 삼각구도를 그리고 있는 이 지역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광신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요자들도 많이 몰려들고 있고 또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수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뭐 리센츠라든가 엘스라든가 뭐 파크트리오 등 자,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실거주 목적으로도 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지만 송파구는 일단 리모델링과 이 재건축 투자 수요가 그래도 이제 고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좀 몰려들고 있다. 광진구도 마찬가지고요. 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있지만 뭐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외지간한 역세권에 끼고 있는 이 서초구의 이 신축 아파트나 이 준신축 아파트도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일단 요 지역 내에서 지금 분위기가 올 상반기부터 굉장히 좋았고요. 또 지금 요 삼각구도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외의 지역들, 뭐 경기도로 나가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가격이 지금 뭐 20억도 넘어가고 15억이 넘어가고 매매 호가로 보면은 더 높은 지역도 많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고 이왕이면은 이제 서울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좋고 인구도 굉장히 많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도 15억 원 이내에서 가격 취득할 수 있는 이 광진구가 지금 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고, 하여튼 지금 요런 지역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요런 내용들 이제 서울 외곽 지역으로 또는 서울의 또 다른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으로 좀 이 분위기가 전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